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요즘은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위험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전사고의 발생률도 높아졌고요. 또 우리 아이들 화학물질에 노출되기도 쉬워서 이제 어린이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태아 보험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셨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자녀가 있는 부모님 혹은 자녀 계획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어린이 보험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태아 보험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든든히 가져갈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자, 오늘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증권을 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내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라는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까지 갈 수 있겠느냐, 보장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참 가입 잘 되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년을 준비하는 태아부터 100세까지를 준비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어떤 특약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보장 범위가 넓은지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들 보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무슨 질병이 있고 무슨 상해는 좀 있겠지만 질병이 많이 있으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생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손부터 암, 건강까지 통합으로 보장하는 한 건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한 건 가입으로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 안전사고 그리고 유소년기 질병까지 즉 총망라해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100세까지 보장이라고 하지만 안에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먼저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입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태아보험 가입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럼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특약을 가지고 있는 게 태아보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혹시 발생했었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특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태아보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태아 때 가입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통상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7세 때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보험이 가장 많이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유치원까지는 뭐 활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주 유아기 때 보장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거나 점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15세가 되면 이제 청소년인데 어린이 보험으로는 좀 커버할 수 없는 청소년기에 맞이할 수 있는 사춘기 같은 것 등에 대한 또 왕따나 기타 이런 청소년기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보장도 과연 이 안에 들어있을까?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 이번에 수능이 끝나면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 19세, 만 20세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20세부터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 보험으로 과연 100세까지 가도 괜찮을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태아보험이 왜 중요할까는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어린이 보험 안에 모든 보장이 들어있는데 태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보험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보다 보장의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태아보험은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보상할 수 있는 모든 보장 안에 태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체중,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 등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부터 보장이 되지만 태아 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천 이상과 희귀병, 장애로 인한 출생 이런 부분은 태아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생 후에는 보상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아보험 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출생 후에 이런 것을 치료하더라도 보상이 안 될 뿐더러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태아 때는 반드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되 반드시 23주 이내에 가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5개월이 지나면 이제 용모검사나 기타 산전검사를 통해서 어떤 선천, 기형이랄지 이런 선천 이상에 대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예측 가능한 좋은 담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감기, 아토피, 비염 등 너무나 흔합니다. 물론 치과 치료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소한 것에부터 소아암 같은 또 고해감 치료비까지 이런 것들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크게 사고나 질병이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매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린이보험을 통해서 준비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보니까 19세 이하 입원 환자의 원인별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소아암에서부터 감기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심하죠. 항상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고로부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특히 집단 따돌림과 교내 학교 폭력도 많죠. 그래서 이런 학교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위험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험에만 있는 특약들인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약 7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상해, 재해로 관한 이런 보장인데요. 이 어린이 보험은 질병뿐만 아니고 상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특히 소아 백혈병이나 고해감 치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특약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대 혈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성인 보험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이런 통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보험에 이게 등장할까요? 자, 우리가 뇌혈관과 뇌졸중, 뇌출혈의 보장 범위를 여러분들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뇌에 대해서
100%를 보장해 주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에 대한 어떠한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이 보험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100% 뇌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요. 최고 3천만 원 진단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보험에는 거의 사라지고 없고요. 워낙 발병률이 높아서 점차 진단자금을 많게는 200에서 400 정도밖에 성인 보험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어린이 보험에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인 보험에는 뇌졸중과 뇌출혈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은 뇌가 터져야만 진단자금이나 치료비를 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뇌졸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뇌출혈과 뇌경색, 뇌 막힌 것까지도 해주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성인 보험에는 뇌졸중과 뇌출혈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이 전부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 관한 한도, 어린이 보험에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등 여러 가지 많은 보장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100%를 해주는 것은 어린이 보험밖에 없다. 성인들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자금 밖에 없죠.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얘가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될까? 제가 7가지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사비와 모든 수술비, 입원비를 총망라해서 드릴 수 있는 재반 비용을 드리는 실손의료비는 가장 먼저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아기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팔이나 다리 같은 데 골절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골절을 쉽게 입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다거나 다 골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준비하시고요. 질병이나 상해로 요즘은 아주 간단하지만 수술을 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혈병과 고해감이 어린 청소년기에도 상당히 많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뇌혈관과 심혈관은 유일하게 어린이 보험에만 뇌에 대한, 심장에 대한 100% 보상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원도 3일 초과가 아닌, 4일째부터가 아닌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비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성인 보험에는 거의 사라져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 무한 반복으로 지급이 되는데 3%에서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까지도 보상해주는 질병 후유장애, 예를 들면 디스크랄지, 기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유장애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3%에서 80%까지 종류 불문하고 무한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이 질병 후유장애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갱신은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면서 평생토록 돈을 내야 되지만,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해둔다면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종료하고 보장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2가지 더 정리해보면요, 예약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2천만 원을 지금 넣고 30세나 35세쯤 갔었을 경우에 한 3천 원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예약을 걸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갔었을 때 예약을 사용하시면 합비 5천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요. 원치 않으면 그냥 처음에 가입했던 2천만 원만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지금 위험료율로 30세 나이로 반영해 놨기 때문에 자녀가 30세가 됐었을 때 지금 현재 보험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3천만 원을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약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계속 받는 암이 걸리고 나면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치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달 치료받는 동안 내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담보들은 어린이 보험의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린이 보험에 많이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암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고 1억까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뭐 진단을 1,000만 원 하시고 예약을 뭐 4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필수로 무조건 넣어주시고요. 성인 보험에 없는 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또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하시든 3천을 하시든 보험료에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보험에 있는 이 부분을 예약으로 걸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의장에는 기본 담보이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골절도 예전에는 20만 원, 30만 원 했지만 요즘은 50, 100, 200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5대 골절 같이 이렇게 하면 5대 골절 시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렇게 골절 진단자금도 많이 업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수술과 일당 그리고 특히 암은 매월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에 보탬이 되는 계속 진단암을 좀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은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2대 질환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험료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시기는 태아 때부터 2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20세 이후에 무슨 어린이라고 하시겠지만 25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성인 보장까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100세까지 안심하고 쭉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손자, 손녀의 보험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들은 어린이 보험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 할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셨는데요. 예. 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예. 내가 6만 원씩 나가는데
보험료가요. 네, 근데 예. 이제 그런 거, 뭐 이것저것 다 모르는데, 예. 단 한 가지 지금 나이가 42년생 12월 달인데, 그건 너무, 아. 12월 넘으면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 그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아,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70대 중반쯤 되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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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2008년도에 교보생명 참사랑 효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예.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혹시 없으세요? 없는데 이 상품이 좋아서. 아, 좋다고 그러세요. 해서 들었죠. 예. 예. 보험 납입 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네요. 예. 예. 근데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건강해서 예. 뭐 그런 것처럼 아, 그러세요. 상품 저기진 안 했는데 예, 시청자님 예. 건강의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운동하고 잘 먹고. 아, 그러세요. 예.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시다고 해서 보험 유지가 되셨던 것 같고요. 예. 보험 기간이 짧은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예. 보험 만기가, 그러니까 보장받는 기간도 역시 내년에 끝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아, 그러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예. 나이 많아도 예. 뭐가 들 수 있나. 하고. 그럼요. 요새는 뭐 70대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보험들이 있다고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네. 홍정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70대 중반 되신 어르신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이 한 건 있으셨는데 보험 만기가 내년이에요. 보험 보장 기간이 내년이었고요. 어떤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나이에 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예. 목소리가 정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되셨네요. 건강해서 네. 뭐 6만 원씩 나간 거 이제 만기가 되고 네, 또 이제 나이가 있어서 42년생이고 그것 좀 한번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예, 네. 정확한 나이가 그러면 42년 12월이라고 아까 하셨죠? 생일이 12월. 아, 예, 그러면 다음 달이 12월 생일이시네요. 아이고, 맞네요. 네. 그래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42년생이시면 75세시거든요. 예전에 65세에 그러면 교보생명에 참사랑 효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그 참사랑 효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로 끝나요. 예. 예, 그래서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1,000만 원씩이고요. 그러니까 3대 진단으로 입원하셨을 경우에 3만 원씩 나오는 거였는데 너무 건강하셔서 그 보장을 하나도 안 받으셨던 거죠. 건강해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10년 만기로 끝나고 나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50세 전에는 100% 환급이 되고 그때 65세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이제 70%까지 환급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018년 2월까지 납입하시는 돈이 749만 원 돈이신데 70% 환급이 되니까 한 520만 원 돈은 환급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환급금 받으시고 2018년 2월 달에 보장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75세 생일이 12월 달인데 네. 그런데 마침 나이가 먹으니까 또 이제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침 전화를 잘 주셔서 12월이 넘어가면 75세가 그렇구나. 넘어가셔서 상해 담보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데 12월 전에 서둘러서 생일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그렇구나. 네, 질병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12월 달 언능 저기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가 34대 수술비까지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3대 진단으로 입원하셨을 경우에 3만 원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만기로 95세까지는 이 보장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95세 안에 죽을 때는 어떻게? 아, 네. 아니, 그런데 65세 때도 네. 10년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셨는데 10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 네, 그런데 이제 20년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지금 아직 건강하셔서 95세 이상은 사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진단비와 네, 또 고맙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회당 나오는 그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 보장을 가져가시면 그래도 95세까지는 맘 편히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이 보장을 하나는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달 넘어가면 또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래요. 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연락해 주세요. 예, 시청자님 연락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고 계신데 만약에 방송 중에 못 풀어드리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첫 번째 문자는 5432님께서 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30세 만기 월 4만 원 납부에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이 선천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선천 이상은 보장이 안 되는 게 많던데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혹시 태아 때 가입을 했으면 선천 이상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전문가께 여쭤봐야겠죠. 박주영 전문가님. 네,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30세까지 하신 거는 이제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입 시점이 태아 때 가입했는지 아니면 출산 후에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주 이내에 가입했는지, 예. 23주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또 보상이 달라집니다. 23주 이내에는 선천 이상 등, 태아 보장에 관한 모든 것을 출생 후에 해주지만, 23세 이후에 만약 23주 이후에 가입했다면, 선천 이상 특약을 뺀 나머지 어린이보험을 가입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험료를 보니까, 태아 때 가입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30세 만기 4만 원대면 풀 담보로 해서 실비 포함해서 아마 23주 이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 후에 이제 이런 이상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서 나타나거나 1년 후에 선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입 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23주 전후를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방송 후에 증권을 좀 보내주신다면 정확하게 바로 즉석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임신 기간 중에 23주가 지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신 홍정아 전문가께서도 아이들의 엄마시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박주영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그렇죠. 어렸을 때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보험 가입하는 게 제한이 많이 걸리니까 태아 때 지금도 23주 이내에 가입하시면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까지 다 보상이 된다니까 네. 보험은 빨리 가입하실수록 또 유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 거고요. 287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보험에 가입하려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홍정아 전문가님. 네, 보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도 여러 회사가 있고 손해보험사도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보험사였고요. 손해보험사는 물건을 담보로, 그러니까 자동차, 건물, 그런 물건을 담보로 하는 그런 손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고유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적절히 같이 보장을 가져가시면 네.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박주영 전문가님, 앞서서 강의하셨던 그 어린이 보험은 그럼 손해보험 쪽인가요? 그렇죠.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분명히 영역이 다른데 네. 지금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배상 책임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출생 후부터 바로 이어지는 모든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사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린이의 사고는 손해보험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연결이 되신 거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보험을 잘 들었었는데, 네. 네,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암으로 제가 지장을 받았어요.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언제쯤이요? 제가 7년 전에요. 아, 지금은 유방암 완치가 진단을 되셨어요? 네, 유방암 예. 진단을 받고 아. 치료가 끝났는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암 진단 받으면 보험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또 가능한 게 있다고 해서 좋은 예. 거 좀 추천 좀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 45세요. 40대 중반이세요? 네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보험에. 네. 그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이 한 건 있으신데 그때 그럼 당시에 좀 보장을 받으셨어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셨고, 네. 예, 저희가 혹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보장 내역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4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한 건 있으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7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는 잘 끝냈다라고 말씀도 주셨죠. 암 재발 시에 또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저희 제작진께 여쭤보셨는데 저희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다행히 암 진단 받으시고 또 완치되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네, 요즘은 암이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암이 걸리셨다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이 있지만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진단 받으시고 한 7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치료 다 끝나신 거죠? 네. 네.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이 걸리셨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뭐 굉장히 단순하게 심사를 해주지만 암 같은 경우는 발견 시점에서 혹시 재발이나 전이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기 때문에 만약에 완치 소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정상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네, 그래서 경과기간이 아주 오래지 않았는데 완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상보험을 하시면은 서류 심사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고는 5년만 지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플랜이라고 있어요. 전 보험사가 다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5년 지나면 인수하겠다, 다른 걸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할증료는 붙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5년 지났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갖고 계신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려 보면요. 지금 증권을 보니까 삼성 리빙케어 보험이세요. 리빙케어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CI, 즉 중대한 질병을 최초에 한 가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똑같은 보험인데 이름만 회사마다 약간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일종의 흔하게 말하는 CI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 증권을 보니까 주계약은 3천인데 3천이 원래는 사망보험금인데 중대한 질병이 80세 이상에 발견됐었을 때는 얼마를 선지급해주겠다라고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험사들은 50% 또는 80% 이렇게 두 가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천만 원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 주계약에서 사망보장에서 2천을 땡겨서 받으셨기 때문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를 면제받아서 아마 지금 보험료는 안 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장점이죠. 네. 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머지 특약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해주겠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리뱅케어나 CI 보험들을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어쨌든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단자금은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초에 한 번이기 때문에 2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혹시 재발 전이가 만약에 되더라도 진단자금을 또 받을 수는 없으시고요. 여기 중에서 수술이랄지 암을 입원했을 때 10만 원 뭐 이런 부분은 추가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아있지만 진단자금과 방사선 치료비는 최초에 한 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완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렇다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추가로 딱히 없었다면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정상인처럼 그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서류 심사에서 좀 불통했다,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유병자 플랜으로 가셔서 원하는 특약이 암뿐만 아니고 뭐 2대 진단, 입원비, 수술비, 성인병, 뭐 골절, 상해 전부 다 모든 풀 담보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게 하시려면 서류 심사를 한번 거치시고요. 그게 좋죠. 저렴하게 기한 가입하실 거면. 그래서 좀 꼼꼼하게 여기 보험사들을 좀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일단은 서류 심사가 먼저일 것 같아요. 예,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야 될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에는 꼭 보험 가입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770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가입한 실손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니까 15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후에는 보장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홍정화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 가입하신 지 최근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만기가 되면 갱신은 돼요. 그래서 뭐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뭐 15년 이후에 갱신이 안 될 건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다 갱신은 되지만 15년 되는 시점에 됐을 때 실손 의료비가 이제 지금 자기부담금이 10%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가서 30%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때 가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손 의료비는 계속 유지는 가능하십니다. 보장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최근에 가입한 거는 거의 뭐 1년 만기 아닌가요? 박진 전문가님.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인상이 되죠. 근데 15년 만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15년 만기는 재가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방금 홍정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시점에는 그 시점에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걸 만기로 보는 거고 내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저희 또 정보 드렸고요. 문자 또 풀어볼게요. 340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굉장히 길게 남기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길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고요. 병원비로 증권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뇌출혈 진단비라고 써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이고, 박지영 전문가님. 네, 이거는 좀 약간의 다른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상해로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항상 보험사에서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서 했던 것들은 뇌출혈,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인하는 거죠. 즉 진단 코드가 M으로 나오는 질병에 관한 진단자금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 시청자님 사례 같은 경우는 상해잖아요. 길 가다 넘어졌기 때문에 물론 질병으로 인한 원인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정말 상해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갖고 계신 뇌출혈 진단자금 받을 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한 게 그러면 만약에 질병으로는 되는데 상해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보장을 가입을 가능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실손 의료비? 네, 실손 의료비는 당연히 이제 치료비나 이런 건 되지만 진단자금은 안 나오죠. 진단자금. 네, 그러니까 수술비가 성인병 수술비가 있다 하더라도 뇌출혈 수술비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게 상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해로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요 손해보험사에 특정 상해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뇌혈관이나 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뇌출혈 같은 경우 뇌에 관한 부분 그리고 특정 상해 수술 안에 보장비가 되게 많은데 뇌 장기 손상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있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나온 보험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1,000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병의 뇌출혈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런 기회에 손해보험사에 있는 특정 상해 수술이랄지 이런 부분, 내장 손상 이런 특약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지금처럼 이런 사례들은요 민원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눈도 오고 살얼음도 얼고 할 텐데 그럼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 특정 상해 수술 특약 꼭 가입하셔야겠네요. 네,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대까지는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신데 60 이후에는 500 정도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네네. 예, 저희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네, 보험이 좀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네, 이번에 좀, 또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기는 좀 귀찮고, 보험료도 좀 줄이고. 그래서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맡겨볼까 하고요.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은 총 5건이세요. 예, 너무 정신없죠. 정신이 없어도 보장만 잘 돼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 혹시 이렇게 보험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누가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들고. 그러셨어요. 건강보험 하나 들고. 이렇게 특별히 보장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디 아프셨거나? 아니요, 아직은. 그러진 않으세요? 저 한번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게 언제쯤이세요? 2010몇 년도인데 4월 달쯤에 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네. 그러세요? 네. 저희 전문가께서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또 있으실 것도 같은데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는 40대 맞으세요? 네네네. 보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예.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있으세요? 네. 예,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도 있으시고 운전하세요? 예. 예, 이거는 2010년도에 가입이 되셨고 삼성화재 역시 건강 플러스 보험. 그다음에 미래에셋생명의 파워라이프 암보험 있으세요. 예. KB손해보험의 매직 운전자보험. 매직카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 2건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모르셨어요? 그냥 어떻게 들었는데 들어져 있었네. 그러세요. 저희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고요. 전문가께서 아마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총 5건의 보험이 가입이 돼 계셨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보험 리모델링 지금 도와드릴 거고요. 또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홍정아 전문가님.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을 5건 가입하셨는데 총 납입 보험료가 35만 810원이에요. 예. 네, 보험료 납입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예, 좀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그때 수술 받았는데도 제대로 보장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셔요? 예. 그래도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19만 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장을 보니까 질병 사망이 2천만 원,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골절 화상 진단비가 각 20만 원, 성인병 수술 200만 원, 상해 수술 30만 원, 입원비가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보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600만 원이 나오고 허혈성
신장 질환이 600만 원이 나와요. 아까 박주영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린이 보험밖에 없는 그 보장이거든요.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 보장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가 19만 원이면 좀 비싸다 싶은데 살펴보면 이 손해보험사는 적립금하고 보장보험료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적립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는 적립금을 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쌌나 봐요. 네, 그래서 메리츠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적립금을 좀 줄여달라고 하시면 그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을 살펴보니까 제 사망이 5천만 원이고요. 운전자 담보와 여기에 상해 실손 의료비만 들어가 있어요. 상해 실손 의료비만, 질병 실손 의료비는 또 다른 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따로 되어 있나 봐요. 네, 이게 그리고 또 10년 납 10년 만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만기가 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해 의료비가 다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묶으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를 또 준비하셨는데 여기 보면 암 뇌출혈 각각 1,900만 원씩, 그리고 암 입원비가 5만 원씩, 그리고 질병 실손 의료비가 5천만 원에 30만 원, 여기 질병 의료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예,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다른 진단비나 입원비가 다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좀 큰 병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3년, 다른 거는 3년 갱신이고 질병 실손 의료비는 다 갱신형이지만 그 진단비나 입원비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과 요 건강 플러스를 정리를 하셔서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생명의 파워라이프 암보험을 준비하셨는데 일반 암일 때 3,200만 원이고요. 고액암일 때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39,000원씩. 그래도 이거는 암 진단으로 그 보험료 대비해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 80세까지 보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B 손해보험에 또 매직카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누가 그때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꼭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해서 가입하신 거는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나 있는데도. 네, 지금 이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과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와 요 KB 손해보험의 매직카 운전자 보험을 정리를 하시면 여기 12만 원이 이제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건강보험에서 한 7만 원 정도가 이제 적립금을 빼면 지금 실손 의료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럼 실손 의료비를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에 넣어서 실비와 수술비와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가족배상 책임 이렇게 없는 담보만 쏙쏙 빼서 한 군데로 모아주시면 6만 원 정도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4월 전에 한번 자궁 적출한 거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깨고 다시 들어가도 돼요? 예, 그 자궁 적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서 용종만 뗐으면은 가입하는데 부담보가 걸릴 수 있는데 적출을 하셨기 때문에 실비는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입이 가능한 경우네요. 네, 오히려 가입이 가능하죠. 가입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3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21만 9천 원이 돼요, 보험료가. 그럼 14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네, 14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요. 지금 증권에서 보면 연금을 준비를 안 하셨나 봐요. 네.
그럼 절간 그러면 지금 통합보험으로 제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6만 원이면 실비는 6만 원이면 네. 실비는 지금은 1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지만 그래도 실비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봤듯이 큰 쪽으로만 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자궁적출하고 이런 거 짜잘한 거 이런 질병 그런 게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네. 제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 통합으로 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아, 자궁적출은 지금 여기 수술비가 이런 거를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30 얼마가 들어가는데 네. 이거 막 큰 병 있잖아요. 암 이런 예.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가입. 한번 그런 일이 네. 있으셔서 걱정이 네.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재미를 못 받은 거야. 보험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런 질병 이런 게 없고 네. 남들은 막 이렇게 하면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받으니까 막 조금 네, 기분이 억울한 그렇더라고요. 생각도 드시고요. 이 부인과 네, 질환에 네, 네.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되는 거가 조금 작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다른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여기서 각 해당으로 수술비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새로 저한테 제안해 주신 통합보험에 이런 것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자궁적출 하신 거는 또 하시지는 그거는 이제 지나간 않으시잖아요. 거고 이렇게 짜잘한 것도 많이 네.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질병으로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요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에서도 수술비 담보가 있으시고요. 네. 여기 손해보험사 추가로 하시면 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장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네네. 홍정화 전문가께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시고 진단을 내주신 것 같네요. 예, 20만 받아봐야 될 원대면 것 같아요. 예, 20만 원대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보험료가. 네. 궁금하신 점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예. 끝난 이후로 연결 좀 네, 도와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65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자, 올해 20살인 딸 앞으로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이달에 만기가 됩니다. 성인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박주영 전문가님, 이분은 다시 어린이 보험으로 가야 될까요? 네, 고민이 예. 많으신데.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은 어린이 보험이었는데요. 0세에서 25세까지가 풀담보로 성인까지 보장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딸이 20살인데 성인이지 무슨 어린이 보험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세요. 네네. 그런데 좀 전에 강의했던 거 마찬가지로 20살이요. 예, 성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장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질병 의료와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부분 그리고 비갱신 이런 모든 것을 100세까지 예약덤보까지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이 되면 정말 보험에서 말하는 그 어른이 되면 가입할 수 없는 보장이 있거든요. 유리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 꼭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셨는데 다 못 풀어드렸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